평범한 청소부의 딸이 프랑스어로 걸려온 의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회사 소유주를 파멸시키려는 100만 달러 규모의 사기를 발견합니다. 겁에 질렸지만 결연한 의지로 그녀는 배신 사실을 폭로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결국 거물을 파산해서 구해냅니다. 백만장자가 한 일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차가운 밤,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 건물에 울려 퍼진 늦은 시간에 전화벨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10살 된 박민지는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 박수진을 따라 사무실에 왔다가 충동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민지가 영어로 대답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지는 독학으로 책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배웠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영어로 계속 말을 이어갔고 그는 자신이 권한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민지는 계약 조항 자산 이전, 그리고 단 3일 만에 그 회사의 소유주를 파멸시킬 사기 계획에 대한 대화를 듣게 되었다. 민지는 기술적인 용어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위협적인 어조와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를 항상 존중하게 대해주던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범죄 계획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놀랐지만 확신에 찬 민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에 수지는 의심했지만 딸이 노트에 적어둔 상세한 내용에 감명받았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강재훈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음 날 그들은 재훈이 항상 가는 카페에서 그를 찾았다. 민지는 영어로 들은 대화를 단어 그대로 전달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재훈은 결국 자신의 오랜 조언자인 이성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강력한 사업가, 청소부, 그리고 그녀의 딸, 함께 그들은 증거를 모으고 음모자들을 폭로하기로 계획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카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성호는 20년 동안 내 오른팔이었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수지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 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지가 들은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딸이 적어 놓은 노트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재훈은 노트를 펼쳐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는 날짜, 시간, 그리고 성호가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회사 이름과 계좌 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어린 아이의 필체로 쓰여 있었지만 정보의 정확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기억했니? 재훈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언어에 재능이 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장님은 항상 엄마에게 친절하셨고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도 회장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재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그런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을 몰랐다. 수진과 민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경고하러 온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재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0살 소녀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맞아, 민지야,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성호는 매우 교활해.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증거를 없앨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민지가 말했다. 회장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야,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증거 없이는 소용없어요. 성호는 너무 영리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민지의 제안이 맞아요. 내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렇게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훈은 성호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의심을 사지 않기로 했다. 수지는 청소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문서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지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 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성호 씨가 회장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화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 거기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 질문은 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린 소녀의 통찰력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맞아, 성호는 이미 부자야. 회사에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연봉도 상당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거야.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더 있을 거야. 과거의 일, 아마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발을 들였는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주셨듯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그 나쁜 사람들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민지, 수진 그리고 재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적들을 갖게 되었다. 민지는 자신이 영어로 받은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학교에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재훈 회장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네가 이미 큰 도움을 줬어, 민지야. 때로는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주었다. 토요일 아침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강재훈의 회사 빌딩으로 향했다. 재훈은 그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주말이라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고 이는 그들의 비밀 회의의 완벽한 시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재훈이 문을 열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사무실은 넓고 우아했지만 오늘은 평소에 정돈된 모습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파일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포스트잇으로 가득 찬 대형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조사를 시작했어요. 재훈이 설명했다. 성호와 관련된 모든 거래, 지난 5년간의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어요. 민지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메모들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결된 줄들과 날짜들이 어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성호가 관여한 몇몇 계약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조항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밀어붙인 해외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있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성호 씨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 안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나요?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좋은 질문이야, 민지야. 나도 그것이 걱정돼. 성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 내부에 다른 공모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한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비서 김혜진이에요. 그녀는 15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왔고 성호보다 더 오래 나를 알아요. 30분 후 김혜진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과 민지를 바라보았지만 재훈이 상황을 설명하자 곧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혜진 씨, 당신은 이 회사의 모든 문서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어요. 성호의 최근 활동, 특히 그가 회의했던 사람들과 그가 준비 중인 계약들을 조사해 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호 부사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는 속임수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민지를 바라보았다. 어떤 속임수? 재훈이 물었다. 성호 씨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그가 더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범인들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한대요. 재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야, 넌 정말 놀라운 아이구나. 맞아, 우리는 성호에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해야 해.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혜진은 성호의 이메일과 문서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지는 청소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로 했다. 재훈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성호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지는 주말에 회사에 와서 그들이 발견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성호 부사장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이미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요.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것이 궁금해.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어.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지. 이 회사도 함께 세웠어. 어쩌면 민지가 말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 통화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돈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민지를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성호와 나 사이에는 과거의 일들이 있어. 하지만 그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어떤 일이었나요? 수진이 물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20년 전 우리가 회사를 시작할 무렵 성호는 한 여성을 사랑했어. 그녀의 이름은 윤미라였지. 그런데 그녀와 나 사이에 잠시 관계가 있었어. 성호는 그것을 알고 매우 화를 냈지만 결국 우리는 화해했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윤미라라고 하셨나요?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네, 그래요. 왜요? 혹시 그녀를 아세요? 수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라. 그녀는 제 사촌 언니예요. 그녀는 20년 전에 갑자기 서울을 떠났어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다. 그럼 민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미라 언니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해외로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말했어요.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의 딸이 아닌가요? 수지는 서둘러 민지를 안았다. 물론 너는 내 딸이야, 민지야. 내가 널 키웠고 네가 내 전부야. 다만 생물학적으로는 미라 언니가 널 낳았어. 하지만 그녀는 널 돌볼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우게 된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재훈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재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갔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미라와 나 사이에는 짧은 관계가 있었어.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어.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님, 이것이 성호 부사장님의 동기일 수 있을까요? 그가 민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재훈은 갑자기 깨달은 듯 표정이 변했다. 그럴 수도 있어. 성호는 항상 정보에 밝았어. 그가 미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 그가 민지가 누구인지 알아냈다면 그는 복수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진이 말을 마쳤다. 당신이 그의 사랑을 빼앗았고 이제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이 놀라운 발견 이후 그룹의 역학이 미묘하게 변했다. 재훈은 민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10년 동안 놓친 시간에 대한 후회가 그의 눈에 스쳤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 특유의 결단력으로 현재의 임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들은 먼저 회사를 구해야 했다. 개인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해요. 혜진이 긴장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성호 부사장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정리했다. 맞아요. 민지가 들은 대화에 따르면 그들은 3일 안에 모든 자산을 이전하려고 해요. 오늘이 첫째 날이니 우리에게는 이틀밖에 없어요. 그들의 계획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그 전화에서 그들은 계약서와 자산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계약서인지 알아야 해요. 혜진은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최근에 성호 부사장님이 작업 중인 계약서들을 확인해 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그가 검토한 모든 문서를 찾아볼게요. 1시간 후 혜진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여기 있어요. 성호 부사장님이 최근에 검토한 특이한 계약서가 있어요. KJ 글로벌 인수 합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계약이 공식 회의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큰 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재훈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KJ 글로벌, 나는 그런 회사와 협상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어요. 성호 부사장님의 접근 권한만으로 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파일을 얻어야 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혜진 씨, 성호 씨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나요? 혜진은 망설였다. 직접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IT 부서에 요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위험해요. 성호 부사장님이 알게 되면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재훈이 말했다. 성호는 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청소 시간에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암호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성호 부사장님은 매우 의심이 많아요. 계획이 세워졌다. 월요일 아침 성호가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수진은 청소부로 위장하여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다. 혜진의 IT 친구는 컴퓨터 접근을 도울 것이고 그들은 KJ 글로벌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성호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지 않을까요? 회사 내에 다른 공모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훈은 생각에 잠겼다. 좋은 지적이야. 성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을 거야. 재무팀에서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자산 이전을 위해서는 재무팀의 승인이 필요할 텐데요. 박정우 재훈이 즉시 대답했다. 그는 재무팀장이에요. 성호와 오랫동안 가까웠어요. 그들은 자주 함께 골프를 치러 가요. 그리고 법무팀에서는요? 수진이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무팀의 누군가가 관여했을 거예요. 최서윤 변호사, 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최근에 성호 부사장님과 많은 회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국제 계약을 전문으로 해요. 민지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성호의 이름을 중앙에 쓰고 그 주위에 박정우와 최서윤의 이름을 적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선을 그려 그들을 연결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누가 리더인지. 재훈은 감탄하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네가 10살이라고 믿기 어려워 민지야. 너는 마치 베테랑 수사관처럼 생각하고 있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저는 추리소설을 많이 읽어요. 셜록, 홈즈가 제일 좋아요. 다음 날 그들은 혜진의 IT 친구인 김도현을 만났다. 그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으며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이걸 도와야 하지? 도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재훈이 설명했다. 성호와 그의 동료들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IT 부서도 통째로 해외로 아웃소싱 될 거야. 너의 일자리도 위험해. 도현의 표정이 변했다. 정말요?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호 부사장님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진 씨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외부에서 접속하여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성호는 영리하고 의심이 많았다. 그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증거를 없애고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재훈이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 성호의 배신,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위험. 그것은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다고 느꼈다. 수진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민지야, 괜찮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냥 생각이 많아요. 수진은 민지 옆에 앉았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구나. 특히 재훈 씨에 대한 이야기. 그가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민지가 물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 미라 언니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시기적으로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네가 그를 만났을 때의 그의 반응을 보면 만약 그가 제 아버지라면 왜 그동안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도 알지 못했을 거야, 민지야. 미라 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어. 그리고 그녀는 매우 자존심이 강했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싫어했지.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먼저 재훈 씨의 회사를 구해야 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민지야. 네 나이에 이렇게 강하고 현명하다니.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엄마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토. 수지는 민지를 꼭 안았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성호의 사무실에 들어가 필요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들의 의심을 확인해 준다면 그들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월요일 아침 강재훈 회장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호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수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민지는 학교에 가지 않고 혜진의 사무실에 머물렀고 도현은 원격으로 대기 중이었다. 준비됐어요? 혜진이 이어폰을 통해 수진에게 물었다. 네. 수진이 청소 카트를 밀며 대답했다. 성호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좋아요. 회의는 9시 30분에 시작됐어요. 성호는 적어도 1시간 동안은 거기 있을 거예요. 서둘러요. 수지는 열쇠 카드로 성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청소부들은 모든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았다. USB를 연결했어요. 그녀가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은 도현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내 차례야. 도현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화면에는 성호의 컴퓨터 화면이 나타났다. 접속 성공. 이제 파일을 찾아볼게요. 혜진의 사무실에서 민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했나요? 도현이 지금 파일을 찾고 있어. 혜진이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 도현은 재빨리 파일을 검색했다. KJ 글로벌, 인수합의서 여기 있다. 파일을 복사하고 있어요. 수지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다. 서둘러요. 누가 올지 몰라요. 거의 다 됐어요. 도현이 말했다. 파일이 꽤 큰데 85%, 90%.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사무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가 오고 있어요? 수진이 다급히 말했다. 청소하는 척해요. 혜진이 지시했다. 도현, 얼마나 남았어? 95%, 98%. 완료. 이제 USB를 빼도 돼요. 수지는 재빨리 USB를 빼고 청소 카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바닥을 닦는 척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여자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것은 법무팀의 최서윤 변호사였다. 청소 중이에요, 변호사님.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곧 끝날 거예요. 그 서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성호 부사장님의 사무실은 보통 오후에 청소하지 않나요? 수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바뀌었어요. 오후에는 다른 층을 청소해야 해서요. 서윤은 잠시 수진을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세요. 성호 부사장님이 곧 돌아올 거예요. 네, 변호사님. 금방 끝낼게요.
서윤은 성호의 책상에서 파일 하나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위험했네요. 그녀가 이어폰에 말했다. 서윤이 의심한 것 같아요? 혜진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파일은 확보했어요. 이제 나갈게요. 수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혜진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혜진의 사무실에서 도현은 성호의 컴퓨터에서 가져온 파일을 열고 있었다. 암호가 걸려 있어요. 해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재훈이 물었다. 몇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암호화가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지가 들은 바로는 그들은 내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할 계획이야. 최선을 다할게요. 도연이 말했다. 다른 흥미로운 것도 발견했어요. 성호 부사장님의 이메일에서 몇 가지 수상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가 자주 연락하는 해외 계좌가 있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로 보이는데 최근에 여러 번 거래가 있었어요. 좋아, 그것도 조사해봐. 재훈이 지시했다. 그리고 성호의 캘린더도 확인해봐. 그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어. 도현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수진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USB를 혜진에게 건넸다. 무사히 다녀왔군요. 혜진이 안도했다. 네, 하지만 서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녀가 성호에게 말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재훈이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도연, 최대한 빨리 그 파일을 해독해주세요. 노력할게요. 도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서윤 변호사님이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지 말이 맞아요. 혜진이 동의했다. 성호가 우리가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성호에게 직접 대면해야 해. 내가 그에게 KJ 글로벌 계약에 대해 물어볼 거야. 그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자. 하지만 그건 위험해요. 혜진이 항의했다. 성호 부사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이 없어. 재훈이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도현이 파일을 해독하는 동안 내가 성호와 이야기해볼게. 저도 같이 갈게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돼, 민지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성호 씨는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 앞에서 경계심을 풀어요. 이나 재훈은 망설였다. 민지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제가 재훈 회장님의 친구의 딸이라고 하면 돼요. 민지가 제안했다. 그냥 사무실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요. 긴 토론 끝에 그들은 민지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재훈은 성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고 민지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성호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한편 도연은 KJ 글로벌 계약서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계속 작업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이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니 최근에 수정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수정한 사람은 최서윤 변호사예요. 서윤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군요. 혜진이 말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윤이 성호의 사무실에 있었던 거군요. 수진이 깨달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재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이것은 조직적인 음모야. 성호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 하지만 왜요? 민지가 물었다. 단지 과거의 일 때문에? 아마도 그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야. 재훈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해. 오후 2시, 재훈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지는 회장 사무실의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재훈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성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 직접적인 대면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성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항상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성호가 물었다. 네, 성호 씨. 들어오세요. 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쪽은 제 친구의 딸 민지예요. 오늘 회사를 구경하러 왔어요. 성호는 민지를 힐끗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민지야.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성호 씨, 최근에 KJ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재훈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성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다. KJ 글로벌요? 아니요,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민지는 성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네요. 재훈이 말을 이어갔다. 어제 한 투자자가 KJ 글로벌과 우리 회사의 인수 합병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내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당황했어요.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 건에 대해서요. 아직 초기 단계라 회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예비 논의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렇군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네요. 그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성호는 약간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물론이죠. 내일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받지 않았고 단지 탐색 단계에 있습니다. 민지는 성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재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늦지 않을까요? 재훈이 물었다. 오늘 오후에 그 투자자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좀 더 준비된 상태로 대화하고 싶어요. 성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오늘 오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몇 개 있어서요. 그렇군요. 재훈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최서윤 변호사도 그 미팅에 참석시켜 주세요.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싶어서요. 성호의 눈이 잠시 커졌다. 서윤 변호사요? 네, 물론이죠. 내일 아침에 준비하겠습니다. 성호가 사무실을 나간 후 민지는 재훈에게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서윤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놀랐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챘어. 성호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할 거야. 그가 계획을 앞당길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마도. 우리는 도현에게 파일 해독을 서둘러 달라고 해야 해. 그들은 즉시 혜진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도현은 여전히 암호화된 파일과 씨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물었다. 성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재훈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할 거야. 도현, 그 파일 해독은 어떻게 됐어?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암호화가 예상보다 더 복잡해요. 하지만 성호 부사장님의 이메일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최근에 여러 번 해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홍콩과 싱가포르 번호예요. 오프쇼어 금융센터군. 재훈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마도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도현이 계속했다. 성호 부사장님이 최근에 재무팀의 박정우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그들은 준비금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메일에서 윤미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언급됐어요. 윤미라? 수진이 놀라서 말했다. 그들이 왜 미라 언니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배신이 아니야. 재훈이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야. 성호는 미라와 나 사이의 일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복수하려는 거야.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혜진이 물었다. 그 일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민지가 갑자기 깨달았다. 저 때문이에요. 그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수진이 물었다. 성호 씨가 저를 조사했을 거예요. 제가 미라 씨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저를 재훈 회장님의 딸이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재훈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어쩌면 저까지도 이용하려는 거예요. 재훈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성호는 항상 정보에 밝았어. 그는 어떻게든 미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리고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의심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았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DNA 검사일 수도 있어. 도현이 제안했다. 요즘은 개인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성호가 우리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재훈이 결정했다. 도현 계속해서 그 파일을 해독하세요. 혜진 성호와 그의 동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세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가 관찰한 성호의 반응은 매우 유용했어. 하지만 이제 너는 위험할 수 있어. 성호가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는 너를 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더 도울 수 있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성호 씨는 제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어린 소녀일 뿐이니까요. 제가 그와 그의 동료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 넌 이제 이 일에서 빠져야 해. 하지만 엄마, 이건 우리 모두에 관한 일이에요. 재훈 회장님의 회사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비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결해야 해요. 재훈은 민지의 단호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확실히 그의 딸이었다. 같은 결단력,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해. 재훈이 제안했다. 민지, 넌 계속 우리를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 항상 우리 중 한 명과 함께 있어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때 도연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드디어 그가 외쳤다. 파일 해독에 성공했어요. 모두가 그의 주위로 모였다. 보세요. 도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KJ 글로벌 인수 합의서예요. 하지만 KJ 글로벌은 실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호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 계약에 따르면 강재훈 회장님은 자신의 회사의 모든 지분을 KJ 글로벌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여기가 핵심이에요. 계약서에는 재훈 회장님의 서명이 이미 있어요. 뭐라고? 재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외쳤다. 그건 불가능해. 내가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연이 말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내일 오후 3시에 발효될 예정이에요. 그 시점에 모든 자산과 지분이 KJ 글로벌로 이전됩니다. 실질적으로 성호와 그의 동료들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야. 재훈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서명을 위조하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만요. 혜진이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불법적으로 얻은 파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물었다.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들의 함정에 빠진 척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재훈이 물었다. 재훈 회장님이 그 계약에 대해 알게 됐지만 성호 씨를 의심하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내일 그들과 회의를 하자고 하세요. 그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자백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건 위험한 도박이야. 재훈이 망설였다. 만약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내 회사는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 회의를 녹음할 수 있어요. 민지가 계속했다. 그들이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적법한 증거가 필요해요. 회의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업 계획도 필요해요. 어떤 백업 계획? 혜진이 물었다. 계약서의 원본을 찾아야 해요. 도연이 말했다. 그것은 아마도 성호의 사무실이나 서윤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원본을 확보하면 위조된 서명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훈은 성회에게 전화해 내일 오후 2시에 KJ 글로벌 계약에 대한 회의를 요청했다. 성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동의했다. 한편 도현은 회의실에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진과 혜진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호의 사무실을 수색해 원본 계약서를 찾기로 했다.
민지는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나는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다. 절대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성호 씨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제가 거기 있으면 그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황한 사람은 실수를 하죠. 재훈은 민지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그녀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효과적일 수도 있었다. 민지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너는 절대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혜진이 제안했다. 민지는 회의실 옆방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개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이 타협안에 동의했다. 계획이 세워졌고 이제 그들은 내일의 중요한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그날 밤 민지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엄마, 민지가 침대에 누워 물었다. 미라, 이모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딸의 침대 옆에 앉았다. 미라 언니는 매우 영리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어. 그녀는 항상 큰 꿈을 꾸었지. 서울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고 대기업에서 일하길 원했어. 하지만 그녀는 또한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지. 그녀는 왜 저를 버렸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민지야. 그녀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그녀는 너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녀는 널 내게 맡겼어. 그녀는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 가끔 이메일을 보내오긴 하지만 자주는 아니야. 그녀는 항상 네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재훈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아, 민지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내일이면 아마도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거야. 만약 그가 제 아버지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가 함께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호와 그의 동료들을 막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재훈의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도연은 회의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혜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모두 준비됐나요? 재훈이 물었다. 네, 혜진이 대답했다. 회의실은 준비됐고 녹음 장치도 설치됐어요. 수진 씨와 저는 회의가 시작되면 성호의 사무실을 수색할 거예요. 저는 회의실 옆방에 있을게요. 민지가 말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을 거예요. 좋아.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보안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그들이 몇 명이나 올까요? 수진이 물었다. 성호, 서윤, 그리고 아마도 박정우도 올 거야. 재훈이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모두 참석할 거야. 오후 1시 55분, 재훈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옆방에서 특수 마이크를 통해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수진과 혜진은 성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정확히 2시에 성호, 서윤, 그리고 박정우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다. 자리에 앉으세요. 재훈이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네요. 네, 회장님. 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KJ 글로벌 인수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세요. 재훈이 말했다. 이 KJ 글로벌이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왜 그들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나요? 성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설명했다. KJ 글로벌은 홍콩에 기반을 둔 투자 회사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관대한가요? 재훈이 물었다. 전구가 나서서 숫자가 적힌 문서를 보여주었다. 현재 시장 가치보다 15%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회장님. 흥미롭네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이 중요한 거래에 대해 이제서야 듣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규모의 인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물론 최종 승인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회장님의 승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비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재훈이 말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제 제 서명이 필요한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이 계약과 관련된 건가요? 성호의 얼굴이 잠시 창백해졌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과 정우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호가 침착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KJ 글로벌과의 계약서요. 재훈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제 서명이 이미 있는 계약서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옆방에서 민지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서윤이 갑자기 나서며 말했다. 계약서에는 아직 아무런 서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장님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재훈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것은 뭐죠?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도연이 해독한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인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재훈의 서명이 있었다.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성호가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이것이 어떻게? 성호가 말을 더듬었다. 여러분이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건가요?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네, 회사를 훔치려는 건가요?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당신답군요, 재훈 씨. 성호가 말했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늦었어요. 계약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진짜든 가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이 회사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닐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성호? 재훈이 물었다. 우리는 친구였잖아. 이 회사를 함께 세웠잖아. 친구? 성호가 비웃었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회사 미라 그리고 당신의 딸. 재훈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 네가 알고 있었군. 물론이죠, 성호가 말했다. 미라가 임신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날 떠났죠.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빼앗아갔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수를 계획했다고? 재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인내는 미덕이죠. 성호가 차갑게 웃었다. 나는 기다렸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어요. 당신의 회사, 당신의 명성, 그리고 당신의 딸까지 모두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녀를 건드리지 마, 재훈이 경고했다. 걱정 마세요, 성호가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 뿐이에요. 그녀의 진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서윤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호 씨,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우리는 회사 인수만 이야기했지. 개인적인 복수는 조용히 해. 서윤, 성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했고 보상을 받을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요. 이건 범죄야, 재훈이 말했다. 서명 위조, 사기, 협박. 당신들은 감옥에 갈 거야. 뭘지 증거가 있나요? 성호가 비웃었다. 이 계약은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졌어요. 당신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고 그것이 전부예요.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믿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모든 것을 들었어요. 성호 씨가 회사를 훔치려고 한다는 것,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것까지요. 성호의 눈이 커졌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재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놀라웠다.
성호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의 웃음은 불안해 보였다. 귀여운 연극이네. 하지만 어린 소녀의 말이 법정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 아마도 혼자라면 그럴지도 몰라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수진과 혜진이 들어왔다. 혜진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찾았어요, 혜진이 말했다. 원본 계약서와 서명 위조 연습을 한 종이들도요. 성호의 금고에 있었어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은 내 사무실을 침입했어. 당신이 우리 회사를 훔치려고 한 것처럼요. 재훈이 말했다. 정구가 갑자기 일어났다. 저는 이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호 씨가 저를 속였어요. 저는 단지 재무적인 조언만 제공했을 뿐. 거짓말마. 정구. 성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서윤도 불안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강압에 의해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성호 씨가 제 약점을 알고 있었고 성호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배신자들,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기억해. 그 약속들은 이제 무의미해요, 재훈이 말했다. 게임은 끝났어, 성호. 그때 도현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방금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누군가가 서버실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회사 데이터를 지우려고 해요. 성호가 갑자기 미소 지었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10분 안에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고객 정보, 계약서, 지적 재산권 모두 다요. 도현, 그들을 막을 수 있어? 재훈이 급히 물었다. 시도해볼게요, 도현이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성호 씨가 항상 백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도현 씨가 성호 씨의 컴퓨터를 조사했을 때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모든 중요한 데이터의 복사본이 있을 거예요. 성호의 표정이 변했다. 민지의 말이 맞았다.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는 미라곤스 28이에요. 민지가 계속했다. 제가 오늘 아침 그의 사무실을 지나갈 때 보았어요.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죠. 성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꼬마가, 도현, 빨리, 재훈이 외쳤다. 성호의 컴퓨터로 가서 백업 데이터를 확보해. 도현은 재빨리 회의실을 나갔다. 성호는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재훈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끝이야, 성호, 재훈이 말했다. 너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성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어.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당신도 이길 수 없어. 그때 서윤이 갑자기 발언했다. 회장님, 아직 더 있어요. 성호 씨는 해외에 또 다른 계약을 준비해 두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률 관할권에 등록된 계약이에요. 그 계약에 따르면 아이 회사의 지적재산권은 이미 다른 회사로 이전됐어요. 뭐라고? 재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성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 계약을 막는다 해도 이미 늦었어.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이미 내 통제하에 있어. 당신에게 남는 건 빈 껍데기뿐이야. 회의실에 절망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성호가 물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계약은 없어요. 당신은 지금 절망적이어서 마지막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뭘 안다고? 제가 알아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서윤 변호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녀가 말할 때 그녀는 왼쪽 눈을 자주 깜빡였어요. 그건 거짓말의 신호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민지가 계속했다. 만약 그런 계약이 정말로 있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죠? 그건 당신의 최후의 수단이었을 텐데 왜 지금 갑자기 언급하는 거죠? 그건 당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벌려는 시도예요. 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민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때 도현이 회의실로 돌아왔다. 성공했습니다. 성호의 개인 클라우드에서 모든 회사 데이터의 백업을 찾았어요.
그리고 서버실의 침입자도 저지했습니다. 회사 데이터는 안전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연이 계속했다. 성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가 위조 전문가와 접촉한 증거, 가짜 회사 설립 문서, 그리고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내역까지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도연이 USB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성호가 녹음한 파일이에요. 미라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아요. 20년 전의 녹음이에요. 대체 뭐라고? 재훈이 놀라서 물었다. 도현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다. 방 안에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호, 미안해요.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내 아이...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지? 재훈의 아이인가? 성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흐른 후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니요, 재훈의 아이도 아니에요. 당신도 재훈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예요. 난 떠날 거예요, 성호.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녹음이 끝났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수진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미라 언니가 거짓말을 했던 거야. 성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20년간의 분노와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표정이 스쳤다. 모든 게 헛된 것이었어?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중요한 건 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재훈 아저씨는 저를 구하려고 하셨고 엄마는 저를 키우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갔다. 내 말이 맞아, 민지야. 네가 내 친딸이든 아니든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만약 네가 원한다면 난 언제든지 내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때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혜진이 그들을 불렀던 것이다. 이 사람들을 체포해 주세요. 재훈이 성호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기, 서명 위조, 회사 자산, 절도 미수 혐의로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성호, 서윤, 전구를 체포했다. 성호는 마지막으로 재훈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군. 그가 중얼거렸다. 복수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그들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재훈, 민지, 수진, 혜진, 도연만 남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이 물었다. 회사는 안전해, 재훈이 말했다. 도연이 모든 데이터를 복구했고 성호의 계획은 실패했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수진이 재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재훈은 수진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난 너희를 내 삶의 일부로 맞이하고 싶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민지는 밝게 웃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수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아, 민지야. 몇 달 후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성호와 그의 동료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재훈은 회사를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라 회사의 직원 복지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지는 주말마다 재훈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즈니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재훈의 사무실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저씨, 미라 이모를 찾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봤어. 하지만 미라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언젠가 그녀가 돌아오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환영할 거야. 저도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다. 질문할 게 많아요. 언젠가 그럴 기회가 있을 거야. 재훈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가족에 집중하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두 명의 부모 같은 존재를 가지게 되었다. 수진과 재훈은 비록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다. 2년 후 재훈과 수진은 결혼했다.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된 결합이 아니라 민지에 대한 공동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비롯된 파트너십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도 진정한 애정이 자라났다. 민지는 13살이 되었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언어 재능은 계속해서 빛을 발했다.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수진과 재훈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앉아봐. 민지야. 수진이 말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재훈이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 민지는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미국 뉴욕에서 보낸 편지였다. 발신인은 윤미라였다. 이모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연락해 왔어. 재훈이 말했다. 그녀는 너를 만나고 싶대. 민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미라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사과했고 민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민지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할래? 민지야. 수진이 물었다. 미라 언니를 만나고 싶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 셋이 함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재훈과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재훈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함께할 거야.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그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민지의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발표했다. 그녀의 제목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민지가 자신 있게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것이었어요. 민지는 1등을 차지했고 재훈과 수지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유대는 어떤 혈연보다도 강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민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